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속보로 영상 올렸는데 오늘은 심층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필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뉴스에서 테슬라가 50억 달러의 주식을 오퍼링했다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자들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테슬라가 자사주 매각을 한다라고 기사를 엄청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뉴스를 너도 나도 베껴서 올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오퍼링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유상증자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각이라면은 세일즈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뉴스는 실제로 네이버에서 쓴 기사입니다. 속보, 테슬라 자사주 50억 달러어치 매각,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달아 조회수를 늘렸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기사는 오후 8시 36분에 작성됐고 수정이 오후 9시 37분이니까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기사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제목을 급하게 테슬라 50억 달러 유상증자한다라고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한국 기사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유상증자가 아닌 자사주 매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이기 때문에 너네 테슬라 주주들은 큰일 났다,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럼 대체 자사주 매각과 유상증자가 뭐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사주 매각과 유상증자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매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사주는 말 그대로 A라는 회사가 A 주식을 들고 있으면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각은 삼성이 삼성 주식을 들고 있고 그것을 시장에 판매하면 그게 자사주 매각입니다. 보통 자사주 매각은 악재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판단했을 때 현 시점의 주가가 최고점이거나 혹은 더 이상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의 주식을 팔아버리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주식 매각이라는 뉴스에 테슬라 역시 거품이다라는 댓글이 달린 이유입니다. 유상증자는 신규 주식을 발행해 판매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신규로 주식 100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행된 주식 100주를 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은행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줄 때 은행에 있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화폐를 찍어서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극히 줄어들다 보니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진행한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의 약 58%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주주가치는 굉장히 희석이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 주주가치 희석은 주당 순이익, 같은 말로 EPS가 감소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PS의 공식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 수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유상증자 전 한 회사의 주식수가 총 10주라고 하면 EPS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10입니다. 만약 10주 유상증자를 시행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식수는 총 20주가 됩니다. EPS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20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상증자 이후의 EPS는 증자하기 전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한항공의 사례를 보면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회사는 주주가치를 희석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자사주 매각에서 유상증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재다라는 댓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드렸으니 테슬라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프리장에서 테슬라는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하자마자 하락했고 결국 음전으로 돌아서 마이너스 4%대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테슬라의 종가 기준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신 주주분들이 아니 형, 지금 한창 주가가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데 왜 지금 이거 발표해서 주가를 떨어뜨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1,000를 넘어선 순간부터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지금 수준의 유상증자를 했다면 주주가치 희석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2,500가 넘은 시점에 단행을 한 결과 $50억 달러의 자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희석은 약 1% 정도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시에 지금이 유상증자의 적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면 대한항공처럼 자금난에 시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80억 정도 들고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130억 달러가 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회사가 망해가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구비나 건물 같은 것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면은 유상증자를 하곤 합니다. 혹시 갑자기 번쩍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때 공장을 또 짓나?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네바다 기가팩토리를 짓는데 $50억 정도 들었다고 하니 이번에 늘어난 자본금도 이 정도 규모의 기가팩토리급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론에서 너네 테슬라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래서 1년에 몇 대 팔아라? 그리고 몇 대 만들어? 이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곤 합니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 공장을 지으면 생산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테슬라에게 있어 지금의 $50억 1년 뒤에 $50억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제외하더라도 미리 돈을 증자받아서 공장을 짓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1분 1초가 굉장히 아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는 $50억 미래의 매출을 좀 더 빨리 당겨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발표된 당일에는 주가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사용차가 확실하게 배터리 셀 공장이나 중국 공장과 같이 무언가 작업을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유상증자는 악재일 수 있지만 테슬라의 경우처럼 목적이 확실해 보인다면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분할 이후에 약 12%가량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했었는데요. 당분간은 주식이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식 분할 이후 첫날처럼 엄청나게 폭등한 일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보통 유상증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유상증자 방식은 테슬라가 원하는 시점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시점에 판매를 해야 자본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폭등 시점에 판매를 노릴 것입니다. 일반 우리와 같은 주주 입장에서는 언제 10만 주가 매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역시 매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가를 잘 보면서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때문에 크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어떤 판단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면 S&P에 편입되었을 때 인덱스 펀드들은 굉장히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S&P 500 측에서 너네 S&P 500에 편입될 거야. 근데 물량을 풀어줬으면 해. 안 그럼 우리 인덱스 펀드들이 무슨 수로 테슬라 지분을 채워.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항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테슬라도 미래의 매출을 최대한 빨리 땡겨오려고 현금이 필요했고 지금이 그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면 자본 최대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된 주식을 판매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은 없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오늘의 결론은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을 준비하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기가팩토리급 규모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자본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얻은 것은 아니고 미래에 얻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주가가 최대한 엄청 올랐을 때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 희석가치는 약 1%이며 주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안 가도록 일론 머스크가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덕분에 일론 머스크가 그리던 모든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계속 홀드해준 덕분에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50억 달러의 주식을 기관들에게 전부 다 판매하기 전까지 주가 폭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을 원하는 시점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절의 역할을 잘해 큰 하락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풀린 것은 모두 주가 상승 덕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꼭 홀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테슬라에 대해서 토론한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 서로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